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서울 IBF의 현직 대표 간사입니다. 제가 사실 어디 이렇게 설교나 이렇게 강의를 부탁받은 일은 많아도 이런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발생된 일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발표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튼 저도 제가 이러고자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천왕동 사랑의 카페라고 제가 이제 있는 지역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이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이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아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네. 주민재능 강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각 강좌들이 여러 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교회 1층 공간을 지역에 있는 교회 1층 공간을 무상 임대받아서 사랑의 카페 문화센터로 올 10월에 정식 발족을 했습니다. 현재 21개 강제에 한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저는 IBF 간사로 지금 18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2년 전 여름, 2011년 여름에 제가 결혼 13년 차였고요. 그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사했는데 그때 9번째 집입니다. 전세 나그네로서 이렇게 계속 이사 다니면서 살았고, 사실 아마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옆집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왜냐면 2년마다 1년마다 계속 이사 다녀야 되니까. 저도 딸을 셋을 낳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옆집 분들과 인사 정도만 겨우 나눌 뿐이지 정말 이웃 없는 그런 도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장기전세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딸을 셋을 낳은 덕분에, 저희 딸 덕분에 입주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20년간 이제 살아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웃을 잘 사귀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중에는 IBF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제 아내는 10년 동안 그죠? 어떤 영아실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며 새 아이들을 기르면서 10년 동안 방치되었고, 어떤 부부 모임 같은 그 교회 그룹 모임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고 아내가 이제 계속 지쳐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난 주말에는 사역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저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독립교구처럼 이사 오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가정에서 그냥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성도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4가정이 저희 집에서 모이고 돌아가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우리는 분가하자, 무조건 우리는 집에서 모이는 게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모이고 있고요. 천왕동에 이사 와서 저는 처음으로 이웃들과 이렇게 접해 가면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원래 신설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뭐 물티슈도 나눠주고 행주도 나눠주고.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물어봤더니, 뭐 학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 중에 좋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2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나 직장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는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솔직히 크리스찬이고 뭐 IBF나 교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했지만 정작 이웃들에게는 저는 인사만 겨우 하고 다니는, 폐만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웃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좋은 크리스찬 이웃이 한 명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IBF에서 캠퍼스에서 간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캠퍼스 안에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한다. 저희 IBF에서 쓰는 용어로 인게이징이란 말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저도 인게이징이란 말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같이 하고 어울리고 막 이럽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운동 용어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인데, 그런데 학생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간사님은 어떻게 인게이징하면서 이웃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너희는 캠퍼스 학과 친구들에게 어울려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간사로서 직장은 밖에 있고 주말에는 교회 또 먼데 다니고 그러면서 인게이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사 가고 나서 정말 이웃들과 함께 인게이징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왕동 주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위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학부모위원. 그런 것도 참석을 하고 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이 됐습니다. 또 혁신중학교라든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캠페인을 할 때 같이 서명 운동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그 지역을 청소하는 깔끔이 봉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을 청소는 사실 그냥 별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마을을 막 청소하는 모임에 갔는데 지역을 돌면서 청소를 하면서 깨끗해진 마을을 보면서 제 마음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전도를 한 3명쯤 해가지고 그 사람 중에 2명이 영접한 그런 느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나는 단지 휴지를 주었을 뿐인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동네였지만 이제는 이 동네가 내 동네가 되는구나. 우리 집이면 당연히 청소를 하듯이 그런 어떤 차이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요즘 지나가면서 자꾸 이렇게 휴지를 줍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러면 딸들이 아빠 거기 뭐해? 이러면서 아빠 지저분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줍고 있어요. 이게 제가 천왕동 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사랑의 카페 문화센터가 시작되게 된 것은 저희 동네에 그 신설 아파트 단지 3,600여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4개의 교회가 크게 지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지어서 왔기 때문에 사실 그쪽 주민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한 교회가
굉장히 잘 지어진 교회인데 1층을 카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카페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활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그 통장님을 통해서 이 카페가 마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IBF에서 배운 게 커피 내리는 건데, 간사들 늘 수련회 가면 커피 내려주거든요. 내가 커피 한번 봉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4번 정도 커피 봉사를 주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한 40분 정도가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마을 분들이 그냥 혜민 아빠가 마을 카페 추진위원장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마을 카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저희 또 후배 중에 이제 군대 가려고 휴학하고 있던 그 군대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후배가 있어서 우리 후배에게 내가 밥값은 주겠다, 차비는 줄 테니까 와서 좀 봉사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같이 카페 오전에 이제 주중에 3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제가 같이 마을 주민들에게 커피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에.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학교가 있습니다 광고를 했더니 막 20분씩 한 이틀 만에 바로바로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커피 학교 때 제가 그분들에게 저도 재능 기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작은 재능에도 좋으니까 여러분 재능 기부 좀 하십시오. 뭐 영어 뭐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냥 한 얘기인데 그 다음 달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퀼트, 뭐 영어회화, 오카리나 막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21개 강좌가 주민들의 재능 기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마을분 또 그런 거예요. 기왕 하는 김에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막 또 등 떠밀려가지고 또 서울시 시청에 가서 또 프리젠테이션 하고 막 이러다가 덜컥 그 마을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5천만 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막 카페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그냥 커피 내렸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등 떠밀려서 왔구나.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가진 작은 저 같은 경우는 IBF에서 정식 바리스타도 아니고 야매로 배운 뭐 그런 커피인데 뚝배기에다 맨날 볶았던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죠, 주민들의 눈높이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작은 거 오병이어처럼 드렸을 때 그게 본물 터지듯이 막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게 될 때 그러한 또 하나님이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을 섬기려고 할 때는 마을의 키 퍼슨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천왕인 통장님인데 여기 이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너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분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한번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찾아오라는 장소가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서 일을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나이트클럽 전무셨습니다. 통장님으로 낮에는 섬기시지만 밤에는 밤새도록 그 밤새기를 지키고 계시고 또 낮에는 마을을 지키고 계시고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교회도 안 다니시고 나이트클럽 일하시고 막 피곤할 밤새도록 일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마을을 섬길까? 크리스찬도 전 사역자인데 저도 안 섬기던 거를 발벗고 와서 막 마을 버스 다니게 해달라 시에다가 뭐 놓고 해가지고 동네가 그분 때문에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진 선입견이 깨지게 됐죠. 여기 또 나이트클럽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뀌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보람 있는 삶,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것을 단지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막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에게서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마을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참 생각하는 건 우리가 뭔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마을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뭐 도움이 필요해.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을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그냥 같이 주민으로서 참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을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지역교회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선교단체는 늘 지역교회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교회를 섬겨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역교회 건물은 있을지언정 그 지역교회에 걸어서 나오는 성도들이 반이 넘는 도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차 타고 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너무 심합니다. 사랑의 교회 뭐 큰 교회들 그 지역의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지역 교회가 사라진 시대.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릴 때 지역을 전도하자 막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와서 전도지를 나누죠. 그러나 정작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일주일에 5일 6일은 다른 곳에서 살아요. 삶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정작 또 성도들은요, 그 지역 5일 6일 사는 그 지역 안에서는요, 뭐 다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고 이분들을 섬길까에 대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지역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만 있고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살고 정작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어떻게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잘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들. 저는 저희가 내가 살고 있는 곳, 나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곳,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게 될 그 동네, 제가 머리가 좀 긴데 미용실을 다니는 그 단골 미용실이 있고 또 샤브샤브집 새로 들어오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막 마을 사람 같이 가는데, 그런데 빵집에서 빵을 사는 곳, 이런 모든 곳들, 우리가 사는 동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먼 곳으로 들여갈 수 있습니다. 차 타고. 그렇지만 삶은 철저히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을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자,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자.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의 희로애락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기쁜 일, 슬픈 일, 행사들에 그냥 단지 주민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아주 많이 칭송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그 사랑의 카페가 있는 교회는요, 성도가 50명이었다가 지금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뭐 그 교회에 전도하진 않았지만 그 교회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열매는 그 교회가 보는 거죠. 그 교회도 공간을 무상으로 저희에게 마을 공동체에 임대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마을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1주년 이전 예배를 이렇게 앞두고서 마을 주민들이 저에게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마을의 중요한 교회인데 저희가 같이 가서 예배 드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저에게. 그래서 제가 막 좋죠, 가서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그 교회는 마을 교회가 된 것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부흥은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마을 성도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 처치는 도시교회에 이제 드뭅니다. 그러나 로컬 크리스찬이 제대로 살면 로컬 처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